네, 주말에 모처럼 비가 내린 지역들이 있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습기가 많아져서 더 꿉꿉한 날씨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기대를 걸었던 태풍은 폭염을 꺾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자세한 더위 상황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보름 넘게 폭염이 계속되면서 연일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비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물론 어저께 좀 소나기가 내리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좀 비가 내릴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오늘은 그렇게 내륙 지방에 강한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지는 않고요. 이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동해안 지방에서만 이제 비가 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말인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내륙 곳곳에서 강한 이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경남 지방에서는 68mm, 청주가 57, 서울도 7.5mm긴 합니다만 주로 이제 서울 중부나 이제 남부 지방에서는 시간당 10에서 20mm 강한 소나기가 오후 시간대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이 하늘에 이제 구름이 좀 많이 끼어 있게 되기 때문에 일사가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어떤 기온이 오르는 데 있어서는 약간은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폭염이 좀 해소되는 모습들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 소나기라는 것은 굉장히 단시간에 쏟아지는 것이고 국지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도 비가 오는 지역들이 있고 또 오지 않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시적으로 더위를 해소시킬 뿐이고요. 다시 또 이제 그 수증기가 열기를 잡아두면서 오히려 더 심한 꿉꿉한 이 폭염을 보이는 것이 바로 소나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낮 기온이 홍천이 38.3도, 광주가 37.6도, 서울도 35.2도. 그래서 비가 내린 지역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낮 기온은 35도를 웃돌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나기가 습기를 더 가져다 주면서 이제 밤에 열대야까지 더 심하게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서울은 8일째, 포항은 17일 연속으로 밤더위가 지금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사실 조금 이따가 전망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서울과 포항 이런 영남 지역들의 열대야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밤낮 폭염이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예상되는 낮 기온이 서울 37도, 대구가 35도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태풍의 영향으로 영동 지방과 영남 동해안, 그러니까 동해안 지방은 구름이 굉장히 많이 끼겠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폭염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폭염특보도 해제가 됐고 오늘 낮 기온이 강릉이 29도, 그래서 30도 밑으로 동해안 지방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밖에 이제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는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웃돌겠고요. 오늘 밤에도 열대야는 계속됩니다. 네, 올 여름이 역대 최악의 더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여름에 폭염이 좀 강하게 나오는 건가요? 네, 사실은 그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특히 연일 이제 기온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도였다가 40.1도, 40.3도 그랬다가 최근에 경산 지방에서 이제 40.5도, 물론 비공식적인 기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뜨거운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공식적으로만 보더라도 경북 의성에서 39.9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역대 가장 폭염이 심했다는 1994년, 그 당시에 이제 대구에서 공식적으로 40.0도에서 40도를 기록하게 됐는데 이후로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역대 두 번째 기온 기록을 올해 여름에 기록을 하게 됐었고 서울이 이제 111년, 그러니까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밤더위가 가장 심했었고요. 강릉 지방에서는 초열대야, 그래서 밤에도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밤에도 낮처럼 굉장히 뜨거운 날씨들을 보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다음에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이 폭염의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1994년 같은 경우를 떠올릴 수 있는데 일본 쪽에서의 고온다습한 그런 세력들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쪽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한반도의 여름철 이제 폭염을 불러 일으키는 모습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티베트 쪽, 그러니까 이 중국 쪽에서의 굉장히 뜨겁게 가열된 공기들이 상공을 통해서 한반도 쪽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동 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들어오게 됐고요. 서쪽에서 티베트 고기압이 상공으로 또 열기가 들어오게 됐고, 그러니까 한반도가 완전히 이제 동구장처럼 열기가 완전히 갇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상부터 상공까지 굉장히 뜨거운 열기들이 갇혀 있게 되고 이것들이 제대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게 되고 나날이 이제 더 가열이 되게 됐고 이것들이 쉽게 이제 서쪽이나 또는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한반도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이 태풍이 이제 좀 열기를 식혀주면 되겠는데 사실 10호 태풍은 중국 쪽으로 들어가면서 한반도 쪽에 열기를 더 가져다 주게 됐고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북상 중인 태풍 종다리도 결과적으로는 동해안 지방에만 열기를 조금 식혔을 뿐 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뜨거운 열기를 불어일으키면서 한반도의 폭염을 더 심하게 가열시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우리 지금 최근에 한반도의 폭염은 아프리카나 또는 동남아에 오신 분들이 오히려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지방보다 더 뜨겁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뭐 아프리카는 이 사막을 떠올리면 되겠는데 고온하긴 합니다만 건조한 지역들이죠. 그래서 지금 한반도는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체력을 더 떨어뜨리는 그래서 더 지치게 만드는 폭염에 해당이 되겠고요. 동남아 지역 또 이제 한반도의 지금 날씨처럼 굉장히 꿉꿉한 폭염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동남아 지역은 밤에 이제 좀 열기가 좀 식긴 하는데 최근에 한반도는 말씀드린 대로 밤낮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남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예,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태풍이 종다리가 북상을 하면서 이게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태풍이 좀 이런 폭염을 좀 누그러뜨리지 않겠느냐 이런 좀 기대를 걸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동쪽뿐만 아니라 서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뭐 폭염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태풍이 그러니까 폭염을 누그러뜨리려면 사실 제일 좋은 것은 한반도 근처까지 오는 것인데요. 사실 한반도 근처까지 온다면 또 다른 걱정이 되겠죠. 태풍은 워낙에 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폭염이 누그러질지언정 또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태풍이 아까 그 폭염 원인 그래픽을 통해 보신 것처럼 이 중국 쪽, 그러니까 티벳 쪽, 굉장히 중국 북쪽에서의 열기들이 한반도 상공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풍이 이제 중국 북쪽까지 올라가면서 그쪽에서의 열기를 누그러뜨려 준다면 한반도 쪽으로 들어오는 그 상공에서의 열기를 조금 잡아줄 수 있게 되겠고 아니면은 첫 번째 원인 그러니까 일본 쪽에 중심을 둔 고온다습한 공기들을 좀 누그러뜨리려면 일본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관통을 해서 북쪽으로 들어가야 그러니까 일본 쪽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세력이 조금 이제 누그러지면서 한반도의 폭염이 일시적으로나마 좀 수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를 사이에 둔 양 옆에 이제 빨간색 그런 그 열기들 사이로 태풍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다면 이제 열기가 좀 누그러질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 12호 태풍 종다리 같은 경우는 일본 쪽으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북동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오사카 쪽으로 들어가서 제주 쪽으로 오히려 서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태풍은 한반도 중위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북쪽이나 동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서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이 주변의 어떤 날씨 흐름이 굉장히 지금 평년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풍도 평년과 다르게 이례적으로 진로를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일본 지역을 관통을 했기 때문에 세력이 굉장히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남해안 지방들 또는 이제 동해안 지방에만 이제 비를 좀 뿌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이 태풍은 사실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일본 쪽에 태풍이 있다 보니까 반시계 방향이면 이 동쪽으로 그러니까 동해안 지방으로 해서 바람이 불어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동해안 지방은 이제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 동쪽으로 들어온 바람이 산맥을 넘어서 이제 서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면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동쪽을 통해서 들어온 바람이 지면으로 계속해서 서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또 가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면이 원체 뜨거운데 이 동쪽을 통해 들어온 바람까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서쪽 지역은 오히려 폭염이 더 심해지는 그래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이 동해안 지방은 열기가 식혔을지언정 이 그밖에 나머지 전국 지역에서는 지난주보다 또는 지난주만큼 폭염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이번 주 뭐 상당히 또 더울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날씨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말씀해 드린 대로 사실 이제 태풍이 오사카 쪽을 들어가서 이제 서쪽으로 그러니까 제주 동쪽 해상으로까지 오면서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중에는 소멸이 되겠고 태풍이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비구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점차 이제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동해안 지방이 내일까지 이제 비가 한 뭐 40mm 또는 이제 50mm 안팎 정도 내릴 텐데 이후에는 비구름이 완전히 거치고 동풍도 더 이상 불지 않으면서 지금 폭염특보가 일시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만 다시 또 화요일부터 해서는 동해안 지방도 뜨겁게 가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해 드린 대로 이 동풍은 서쪽 지역을 더 뜨겁게 가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과 그리고 모레
서쪽 지역에서는 더 뜨거운 이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35도 안팎 정도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서쪽 지방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폭염은 뭐 7월 말에서 8월 초가 가장 이제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런 폭염이 아니더라도 8월 초까지는 뭐 시기적으로는 가장 무더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폭염이 올해가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일찍 시작하게 됐는데 8월 초까지는 기본적으로 폭염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초까지는 지금의 뜨거운 열기 35도를 넘나드는 굉장히 뜨거운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8월 중순부터 사실은 뭐 폭염이 이제 조금씩 누러지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태풍도 이례적인 방향을 보이고 이 한반도의 폭염이 지상부터 상공까지 가득 차 있고 이것이 지금 보름 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8월 중순이 돼서 이 폭염이 꺾일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폭염이 꺾이려면 어떤 태풍이라든지 강한 비구름들이 한반도 주변으로 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예상대로라면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도 굉장히 심한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고 열대야도 지속됩니다. 네, 이번 주도 계속 이 폭염이 지속된다는 그런 또 전망을 해주시다 보니까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 더위병 환자가 속출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좀 건강 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24년만, 그러니까 1994년이 가장 뜨겁고 24년 만에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예상대로 간다면 1994년보다 더 뜨거운 그런 한 해가 올여름이 이제 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네. 더위병 환자가 1,800명을 넘어섰고요.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는 21명, 20명을 넘어섰습니다. 폭염도 재난이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역시 이제 기상재해 중에서는 인명피해로 봤을 땐 가장 많습니다. 태풍이 사실은 인명피해가 크긴 합니다만 한반도에 들어와서 이제 뭐 한 3, 4회 정도 영향을 주다가 많은 것이다면 폭염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보름이 넘겼고 1994년은 한 달 이상 폭염이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폭염은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현상이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자는 주로 이제 오후 시간대 발생하게 되고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그다음에 뭐 젊은 층보다는 고령자에서 그리고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후 예. 시간대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해주시지 않는 게 중요하겠고요. 폭염특보가 이렇게 지속이 될 때에는 외출을 하더라도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평소보다 크게 좀 늘려주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고 오후 시간대 뭐 무리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출을 할 때 가벼운 옷차림을 좀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뭐 물병을 충분히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수분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위 상황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